안녕하세요 여러분. penguin과 파도 공고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열흘 만인가요? 한 2주 만인가요? 정확치는 않지만 다시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촬영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강원도 원주에 이렇게 수도권에 살다가 퇴사를 하면서 여기에 동지를 틀었지만 강원도시장, 특히 원주시장이 최근에 물 수면 아래에서 반등을 보이려는 징조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본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장표는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일목균형법이라는 분석법으로 재구성해서 나타낸 장표들입니다. 이 살색 가로 막대들은 실제 월간 거래량이고요. 원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색 실선, 가로 실선 보이시죠? 갈색 가로 실선. 이것은 500여 건, 이는 역대 월 평균 원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음영을 칠한 부분들은 월 평균 거래량보다 이렇게 많이 저하된 구간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 음영을 칠한 것들은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굵은 파란 점선을 보시면 이것은 거래량과 상반된 동시간 동시계열대의 원주 집값, 즉 매매 지수를 같은 차트에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확연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평균 아래에서 소원할 때, 즉 푸른색 음영에 있을 때 집값은 하락 침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집값이 상승을 유지하는, 그렇죠? 확연히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상승 화랑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 박스로 표시를 해둔 것이고, 나머지는 하락 침체 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규칙성이 완전히 보이시죠? 그래서 원주는 한마디로 보시면 하락장에는 평균 이하 거래량이, 그리고 상승장에는 평균 초과 거래량이 발행되는 경향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상관계수라 그럽니다. 거래량과 집값의 상관계수가 지역별로 조금 차등을 둡니다. 하지만 원주는 상관계수가 높은 지역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죠. 예외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시점을 전후해서는 예외적으로 미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시를 들면 2010년 중후순, 2019년 중후순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2010년 중후순이면 여기입니다. 예,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요 부분. 즉,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물 밑에 있는 구간입니다. 침체장인 막바지 부분. 사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한겨울에 들어서 늦겨울로 접어드는, 여전히 겨울이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19년 중후순, 이 부분이죠. 여전히 침체장의 늦겨울입니다. 겨울이 저물어가는 그때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요,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 침체되다가 수면 아래로 계속 이렇게 침체되다가 여전히 거래량 밑에, 평균 거래량 밑에 있지만 급 반등한다는 거. 급 반등.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평균 아래에서, 물론 탁탁 튀는 거래량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계속 평균 거래 아래에서 형성되는 침체장이 지속되다 갑자기 저점의 추세가 높아지는 구간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100%가 아니라 80% 정도가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지도 그런지 두 번째 장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랜덤입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그냥 10년 중순이나 19년 중순, 중하순이니까 조금 오래된 단지를 봐야겠죠? 랜덤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모실주공 3단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음, 10년 중순. 요 부분입니다. 그죠? 요렇게.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여기서 쌓인다는 겁니다. 그죠? 뭐 19년 중후순 뭐 요럴 때겠죠. 그죠? 19년 중후순 요럴 때겠죠. 그죠? 이렇게 급폭등하기 전에 거래량을 파생지표 차트의 형식으로 분석하면 그런 정황들이 그죠?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또 다른 예시와 함께 또 다음 장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두 번째 장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일목균형의 분석법으로 분석을 할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환선이라는 거는 거래량의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기준선은 전환선을 조금 더 둔감하게 이동평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여부로 거래량이 침체되었던 기존의 추세가 전환되었거나 혹은 거래량이 폭발되어 있다가 거래량이 잦아들면서 평균 아래로 접어드는 침체장으로 접어들기 이전에 거래량이 폭발하다가 그 폭발의 추세가 저하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미리 추세가 완전히 상전, 하전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두 번째 장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장표와 산관계수가 80%는 맞지만 20%가 틀리다는 거죠. 그 20%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010년 중후반에서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폭등, 평균 위에서 확연히 폭등하고 거래량의 저점 구간도 평균 위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폭등장 전에 빨간색 동그라미, 즉 2010년 중후순경에 이미 전환선이 기준선을 평균 아래, 수면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 하면서 상관계수 예외 부분 20%에 해당하는 특이 케이스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케이스로 2019년 중후순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물 밑에서 물 밑이라 하면 물은 수면 아래를 뜻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거래량 이 폭망했을 때 이 저점이 계속 물 밑으로 계속 침체하다가 갑자기 여전히 평균 아래이지만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평균 아래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그래서 저점이 높아져서 이 저점이 아예 평균 위에서 놀면서 고점은 완전히 평균 위에서 폭발적인 거래량, 즉 대세 상승으로 가기 전에 상관계수 20%의 예외 구간이 10년 중후반, 19년 중후반에 똑같이 첫 번째 장표처럼 두 번째 장표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직각 매매지수 파란색 점선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지수, 매매 가격 지수, 즉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내려오는 추세 속에서 이미 반등의 시그널을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살펴볼게요. 뭐 아까 봤던 단지 아니고 조금 다른 단지를 봐볼까요? 원주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실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19년 중후순에 보시면 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탁 튀면서 특히 모실동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는 핵심지잖아요. 핵심지의 대표 물건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폭등이 거래량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가격은 침체 중이지만 거래량이 땅바닥에 눌러붙어서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물밑 손바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일목균형표를 분석하는데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판의 교차, 이것 역시도 교차니까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로 구름대를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 밑에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골든 크로스를 하면은
양운 이렇게 붉은색 음영으로 붉은 구름대가 형성되게 되고요. 반대 케이스에는 이렇게 푸른 구름대가 형성되게 이렇게 차트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19년 중순, 2010년 중하순, 19년 중하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흑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파란색 음영 흑운을 다 뚫고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을 뚫고 본격적인 대상승을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인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밑에서 저점이 나빠지던 것들이 저점이 완화되면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즉 이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된 흑운을 뚫고 평균마저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이런 사전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지표도요.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이제 한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고 초겨울로 접어드는 선제적 시그널을 늦여름, 태양이 한창 가장 뜨거울 때 나타내 준다는 건데 그럴 때는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평균 아래로 이렇게 숙여들면서 붉은 구름, 양운을 하향 돌파하면서 21년 중하순에 이미 반대의 시그널도 사전 시그널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 단지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뭐 세형 2차를 한번 봐볼까요? 19년 중하순에는 당연히 폭등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세 번째 장표에서도 음운을 뚫고 평균을 뚫고 올라가면서 침체되던 거래량의 추세가 다르게 반전되었다는 본격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여기 이 구간에서 미리 힌트를 줬듯이 반대로 추세가 하전될 때도 한여름의 끝에서 가을과 겨울을 미리 경고하는 사전 시그널을 준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21년 중하순 혹은 22년 초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그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폭락이 나오기 전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뭐 특정 단지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좀 오래된 단지들. 음, 마찬가지죠. 2010년, 그죠? 중하순. 이럴 때 먼저 시그널을 주고 이런 상승이 나오고 2019년 중하순. 이럴 때 먼저 시그널을 주고 폭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폭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도 추세 하전일 때도 요런 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명확히 보이시죠? 뭐 더샵도 가볼까요? 여러분? 네. 뭐 더샵은 2019년, 요때 추세 상전의 신호를 먼저 미리 주고 그 이후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22년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21년도 이럴 때 미리 이런 대세 하락의 징조를 미리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된 것들보다는 조금 세대수가 많고 연식이 좀 된 것들 위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더 잘 보이겠죠? 원주의 역사를 다 증빙하고 있는 단지들이니까요. 보시면은 뭐 여기는 그죠? 2010년 중하순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튀어버리기 전에 알려주고, 꺾일 때도,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0년부터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미리 시그널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꺾여 내려오기 전에 여기 올라가는 21년 중하순, 이 구간에서 이미 가을, 겨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또 어디로 가볼까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볼까요? 뭐 푸른 아무거나 그냥 보는 겁니다. 맞죠? 19년 그죠? 중하순에 올라가기 전에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을 때 19년 중하순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업 도시 입주장이잖아요. 마피와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때, 즉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럴 때 중개사무소에 파리가 날릴 때 이미 사전 시그널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2년도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그 전에 이미 21년도 연말에 그죠? 엄청난
분양 경쟁, 청약 경쟁 열풍이 있어서 지금 2025년도 입주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 그 당시 분양들이 21년도, 22년도에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청약 광풍이 불 때 이미 가을과 겨울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도시도 한번 뭐 어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필리사인 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9년 중후순에 오르기 전에 미리 상승 시그널, 여름이 올 것이다 라는 거를 늦 겨울의 끝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엄청 뜨거울 때 식기 전에 가을과 겨울이 찾아올 수 있음을 21년도 중하순에 미리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기업도시 가보실까요? 이것도 다 랜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특정되는 단지만 골라서 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19년에 그 마피 이 17, 18, 19 이 하락장을 견뎠는데 미리 너무 일찍 들어가면 공포를 같이 겪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제적 투자라도 선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의 끝, 겨울의 늦겨울이라는 거를, 그리고 곧 봄이 올 거라는 거를 이렇게 사전 시그널에 사전 알림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대중가처럼 같이 공포, 겨울을 통째로 다 같이 고통을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19년에 중하순 이럴 때 폭등하기 전에 이미 여름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21년 중하순에 사전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의 파생 지표를 통해서 25년 현재 대량의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 원주 장속에서도 2019년의 데자뷰를 느끼면서 공포에서 가장 큰 낙폭의 물건을, 그죠?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 안에서 무리되지 않는 원리금 선에서 마련하시면 잃지 않을 확률을 아주 높여주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래량 파생 지표로 원주의 시황을 오늘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신축 분양권을 사는데 사고 싶은데, 아니면 뭐 어떤 지역의 물건을 사고 싶은데 여기가 입지가 어떻고 브랜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타이밍 그 다음에 검토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공포가 들끓을 때 가장 사연 있는 매물을 전 꼭지, 21년 꼭지 대비 가장 큰 낙폭으로 사실 수 있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공포가 만연한 타이밍이니까 그런 사연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사연 있는 매물을 가장 큰 낙폭으로 하실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거래량도 침체되어 있고 말이죠. 그죠? 매도 매물은 이렇게 많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죠? 22년 이후로 기축의 매도 매물 누적 추세가 물론 고점 저점 저점 고점 고점 저점이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의 이 연결선들 안에서 추세 우상향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사인의 매물을 큰 낙폭으로 사기에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돼야 가격을 좋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잃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잃지 않아야 그 다음은 이 공포가 끝났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상승의 하락의 사이클의 너울이 진폭이 매우 짧습니다. 몇 년 안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도 작습니다. 수도권 대비.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너무 내 집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가장 공포가 만연한 타이밍 속에서 가장 큰 낙폭의 사인 있는 매물을 겟하시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폭이 짧고 작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채수를 많이 하는 대단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물론 뭐 채수 많다고 대단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양도세 준 거를 맞으면 팔지 못하고 전세를 주면서 사이클이 꺾여버리면 반드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은 수급에 가격이 정직하기 때문에 역전세를 맞으면서 결국은 공포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치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포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가용 자금한 가능 자금 안에서 무리되지 않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수를 줄인 채로 말이죠. 그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적인 접근을 오늘 거래량을 기점으로 한번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금리, 대출 금리가 지금도 뭐 4%대잖아요. 앞으로는 미래로 갈 때 이렇게 지금 25년 입주가 이렇게 많지만 26, 27, 28로 갈 때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수그러들면 우리의 신규 주담대,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도 주담대 대출 금리가 뭐 4% 이내로 들어올 확률이 그래도 높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대신에 원주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 공포가 만연해서 매도 매물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이 쌓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다고 21년 고점 대비 낙폭이 큰 것을 선별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언제나 투자의 포인트는 잃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것부터 출발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신축 같은 것들 물론 좋죠. 근데 신축의 분양가라는 게 할인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들 다 21년도, 22년도에 분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행사에서 24년, 25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미리 선취분을 앞당겨서 고분양가로 그죠? 상대적인 열위 입지지만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사연 있는 매물은 기축 단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뭐 원주 실거주자는 당연히 구축을 팔아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니까 구축의 매도 매물이 사연 있는 매물이 더 많이 쌓일 여지는 신규 매수자 입장한테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 사기에 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최상의 시점임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파생지표들의 디테일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나중에 그런 시점이 오겠지만 머지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도 면밀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입주 공포장을 앞두고 있는 혹은 지나고 있는 지금 원주가 나쁘지 않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나서지 않을 때 공포에 집을 매수해서 붐비기 전에 안착해서 나중에 투자 수요가 밀려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평균 위로 폭등할 때, 그죠? 그럴 때 매도 검토, 매도 계획, 그 다음에 매도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가장 큰 것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핵심 동네에서부터 핵심 동네가 아닌 동네로 핵심 단지에서부터 핵심 단지가 아닌 단지로 탑다운 방식으로 그죠? 내가 가진 가용자금 무리하지 않는 원리금 내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핵심지에서 비핵심지로 핵심 물건에서 비핵심 물건으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채수를 줄인 채로 낙폭이 큰 것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시장 그것이 잃지 않을 확률을 가장 극대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20년도, 21년도 같이 폭발적인, 아주 짧은 기간 폭발적인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파생지표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파생지표들. 거래량 파생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고 완만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은 아닐 것이지만 내가 뭐 미국 주식 투자나 뭐 미국 투자, 달러 투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예적금을 하면서 지방의 실거주 기반으로 투자를 이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한 채로 물가 상승분을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내 집 마련하기에 공부 극에 달한 최상 시점 아니더라도 현재 괜찮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